덜 쓰셨으니까 이분 드리세요. 지금은 여기 저는 아니죠. 이 자리에서 법안의 세세한 내용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토론을 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는 6.3 대선을 통해서 제로 세팅됐습니다. 같은 취지로 윤석열 정권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언론 상황이 제로 세팅돼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임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선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의 정치적인 의미를 복원과 정상화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충분히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두 분 하셨는데요. 제가 들어보니 잠깐만요. 기회 다 드리겠습니다. 들어보니 이 방송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안 이소희 위원장께서 핵심 내용을 법안의 핵심 내용을 아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예, 자료를 잠깐만요. 자료를 참조하라고 하셨는데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장께서 5분 드리세요. 아니 하십시오. 네. PPT 띄우세요.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타임라인부터 저 발언권 하고 하는 겁니다. 발언권 얻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이거 세우세요. 제가 지금 양쪽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안 숙지를 못하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 이소희 위원장께서 내용은 단말기를 요 자료 참조하라고 하셨는데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개인 한 분이라도 숙지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숙지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작하십시오. 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드립니다. 하세요. 제이소희 위원장님 발언하세요. 제가 진행합니다. 예. 그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PPT 띄우세요. PPT 띄우시라고요. 예. 2023년 5월 30일 날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 그렇게 안 봐요. 빨리 하세요. 네. 2023년 8월 PPT 띄우세요. 왜 PPT 내려? 앉으세요.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제 발언 시간에 지금 발언하는 거예요. 왜? 제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데요. 국민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5분에서 다시 왜 발언 내용까지 시작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잡아요? 제가 아니 앉으시든지 나가시든지 하세요. 왜 발언을 방해합니까 지금? 제 발언 시간이잖아요. 근데 다 발언. 제가 아까 뭘 만들어요? 이상 의원님 이소희 할 때 나가셨잖아요. 나가셨어요. 아니 나가셨다. 이소희 때 나가셨다고. 자, 김영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네, 그래서 네.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시키고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을 해임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권태선 이사장이 직을 유지할 수 있어서 MBC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KBS 사장을 자르고 박민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7일 날 방통위는 YTN을 최다 출자자 변경 승인을 통해서 사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2인 구조에서 방통위가 KBS 이사와 박문진 이사를 졸속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MBC 박문진 이사의 졸속 선언이 위법하다 해서 MBC 사장을 교체하는 것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2일 날 조그만 파우치라고 얘기했던 박장범 앵커를 통해서 KBS를 친윤 방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과정에서 방송법과 방문진법과 EBS 공영방송 3법을
제대로 개정해서 더 이상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2024년 하반기 내내 논의를 했고, 그리고 거부권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있어서 띄우십시오. 개정법 관련 논의 현황입니다. 저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언론 노조와의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민주언론, 시민연합과 민변의 비공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위에서 이소희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정책 협약식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가방위 차원에서는 2025년 4월 17일, 2025년 6월 27일, 2025년 7월 2일 세 차례에 걸쳐서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국힘의힘은 방송법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법의 내용에 들어가면 현행 11명에서 오늘 통과되게 될 경우에 15명으로 이사가 늘어납니다. 각 추천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을 방통위가 임명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추천단체는 국회에서 위인 설관으로 하던 것을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해서 비율을 배정해가지고 국회 추천 몫으로 하고, 시청자위원회, 방송법에 명기되어 있는 시청자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시청자위원회 10인에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시청자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대표는 임직원을 포함해서 가반 이상을 얻는 3사람이 종사자 대표로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학회는 공신력 있는 방송 미디어 학회 3학회에서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기타 심사위원회 규정에서 법조계 대표를 받은 사람을 저희가 추천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으로 가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사장 추천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사장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 후보를 다수로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제청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KBS, MBC는 그동안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겁니다. 방송 3사, 공영방송 3사, KBS, MBC, EBS 한해서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겁니다. 절차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합니다. 이 내용은 방송법에 적용이 되는 KBS와 방문진법에 적용되는 MBC와 방송교육법에 적용되는 EBS가 공이 같이 적용되나 이사회 숫자의 약간의 차이로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사업자에 대한 보도 책임자에 대해서 넘기십시오. 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도 책임자를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도 책임자는 방송 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명문화시켰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도 전문 채널과 채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앞서 얘기했던 2024년도 2월 7일 날 불법적으로 진행된 보도 전문 채널에 대한 규정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앞서 노정면 의원이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도 이것은 효력이 발생하나 만약에 다음 이사까지 정해지기 전까지는 현재 이사가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것도 부칙 조항에 넣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방송 3법은 2016년부터 논의가 됐고 성사를 못했던 법이 지금 이번에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다시 드리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네, 그래서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